안녕하세요. 소박한 행복을 위해 소심한 이들이 담은 관계 이야기 소소담입니다. 와. 소박한 행복을 위해 소심한 이들이 담은 관계 이야기. 저희는 서초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진행될 8화에서는 7화 때 다루었던 인식기능편을 바탕으로 조금 더 딥하게 성향에 대한 차이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조율하면 좋을지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소담 8화 시작하겠습니다. MBTI 인식기능 심화편. 안녕하세요. 7화에 이어 사회를 맡고 있는 안쌤입니다. 다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와. 네. 저는 오늘 8화 직관 유형, N 유형을 맡은 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형 김쌤입니다. 안녕하세요. N형 조쌤입니다. 저도 순간 뭔지 내일 뭐였지? 잠깐 헷갈렸네요. 본인 닉네임을 다들 네, 마지막으로 네. 오늘은 제가 풀코드를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저는 직관형이고요. INTJ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은 성기원입니다. 이제 카가라는 예명을 쓰고 있고요. 네, 카쌤, 성쌤 뭐 자유롭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INTJ를 맡고 있는 카쌤이 이제 풀 유형을 밝혀주셨고요. 다들 이제 7화 때 녹음 끝나고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했어요. 녹음 끝나고 좀 기분 어떠셨어요? 지금 저희 되게 짧은 시간에 다시 이제 8화 녹음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그 7화 끝나고 나서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생활 전반에서 이게 N인가? N 특징인가에 더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지금 쓰고 있는 저희 마이크 보호캡? 네네. 이 지금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검정색 마이크에 흰색 그 캡이 쓰여 있는데 그거 살 때도 제가 잘못 시켜가지고 화이트가 와버렸는데 이것조차 N인가?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난번에는 캡이 흰색이 아니었나요? 까만색이었어요. 까만색. 예전에 까만색.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것도. 좀 시간이 네. 좀 지나긴 했죠. 네, 까만색에서. 맞아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지어지기만 하면 되죠. 좀 미적인 감각은 떨어지지만 뭐 영양사 같다는 피드백을 하도 네. 여기 들어올 때마다 듣고 있어가지고 영양사 같긴 해요. 확실히 좀 그 느낌은 나긴 하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7화 때 녹음을 하고 감각과 직관 지금 또 우리 주쌤이 본인이 내가 N을 잘 쓰고 있나 계속 그걸 집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사회자로서 사실 7화 때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감각과 직관을 잘 모르겠는 이게 너무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뭐 감각은 뭐 이렇게 나무를 보고 직관은 숲을 본다 이러면은 대충 느낌은 알겠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남들에게 이해를 시키지?라고 하면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좀 이번에 카쌤에게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 감각과 직관이 참 어려워요. 왜냐면 어제도 제가 제 7화도 한번 들어봤는데 네네. 전문가분들도 감각과 직관을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외양, 내양, 사고, 감정, 판단, 인식은 눈으로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그 행동을 관찰이 가능한데 감각과 직관이 인식 기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잘 관찰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는 그 기능 자체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우리가 관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려워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한번 뭐 이 부분이 좀 다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질문 한번 해보면 이 네 분의 선생님들께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사과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먼저 저희 김쌤 먼저 한번 사과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과일이요. 과일. 네, 과일 또 있나요? 또 우리 어폴로자이즈 사과하다. 네. 이야.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분은 사과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주쌤 먼저 말씀하실래요? 전 그냥 빨간색? 빨간색. 저는 맛있다. 그리고 우리 집. 저희 집이 사과 우리 농사 짓고 집? 있어요. 네. 저는 백설공주랑 그리고 사과씨에 청산가리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소량의 청산가리가 진짜?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네. TMI. 뜻밖의 정보를.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왜냐면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렇게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뭘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강의할 때 대학생들한테 질문하면 이제 대학 그 감각형 학생들은 주로 빨간색이요, 먹고 싶다, 과일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
오감을 통해서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는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직관형들은 백설공주가 떠올라요. 원숭이 엉덩이가 떠올라요. 사문잡스가 떠올라요. 다른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인식할 때 직관은 주어진 정보에 자기의 심상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같이 더하거든요. 근데 감각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이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가장 큰 감각과 직관의 어떤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까 빨간색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 직관형인데. 저도 맛있다가 어떻게 된 처음에 거죠? 떠올랐는데 네.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 감각과 직관할 때 사과 네. 이미지는 저 항상 이거 들을 때마다 제가 그 N이긴 한데 사실 점수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선호도가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빨갛다 맛있다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나는 N 직관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 감각과 직관이 다 이게 감각형들도 직관이 있고 직관형들도 감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확률의 차이 같아요. 이제 직관형한테 10개의 질문을 했을 때 주로 그 중에서 한 7개에서 8개가 감각형과 다르게 뭔가 자신의 심상이나 비약이 들어간 어떤 응답을 한다라고 하면 직관형 확률이 높고 감각형은 반대일 수 있겠죠. 그게 한두 개 정도가 딱 그렇다고 난 감각형인가라고 하기보다도 좀 전체에서 내가 어떤 경향이 더 많이 드러나는가에 따라서 좀 구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저희 고정관념을 해주시는 근데 발언을 어제 해주셨네요. 저희 7화 보니까 뭐 되게 뭐 음식 먹을 때나 쇼핑할 때나 뭐 물건 구매할 때 이럴 때도 감각과 직관의 차이가 또 많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네네네. 또 이야기를 잘 하셔갖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어요. 더 얘기를 해보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저 과거를 떠올려 보면 전 직관형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명절이나 이럴 때 뭐 이제 뭐 고향에 이제 그 가져갈 선물 같은 거 살 때 제일 어려워요. 그때가 제일 어렵고 그렇죠. 맞아. 그 항상 부모님한테 혼나요. 너 왜 이거를 보지도 않고 이걸 사는 거야? 맞아, 왜 이런 거 맞아. 사왔냐. 왜 이게 질도 보지도 않고 맞아, 또 뭐 맞아. 제가 산 과일 막 어딘가 막 썩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막 이런.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 이제 ISTJ신데 다 하나하나 보시거든요. 만져보고 잘라서 먹어보기도 하고 정말 하나하나 다 그거를 본인이 확인하고 나서 구매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느낌에 뭔가 이 주인이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저도요. 신뢰로움이 느껴지면 이거는 정말 맞아요. 그런 물건이겠구나라고 그냥 사버리는데 맞아. 나중에 아닌 경우도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죠. 주인의 성품이 중요하죠. 맞아. 나에게 아니, 얼마나 얼마나 친숙하게 잘하는지 맞아. 이렇게 말 잘 걸고 이렇게 친근감 있게 하는 그래서 호객행위 진짜 잘 당겨. 그렇구나. 그런 차이가 또 있네요. 이게 하나하나 보는 거랑 그냥 이거 좀 좋아 보인다 싶으면 그냥 사는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고. 맞아요. 네. 김쌤, 굉장히 디테일한가 그렇지 않은가. 예, 맞아요. 김쌤은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선물 같은 거 보낼 때는 이미 먹어봤던 것 중에 괜찮은 걸로 보내죠. 나의 경험을.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호객은 많이 당하는데 그만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추려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선물을 사거나 뭔가를 할 때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 게 되게 성의 없게 느껴져서 일부러 뭔가 바꾸려고 그래요. 누군가한테 선물을 주거나 뭐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전과 똑같으면 이게 되게 성의 없게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제가 뭔가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감각형은 어떠세요? 뭐 어떤 프로그램 기획이든 네. 아니면 내가 뭐 선물을 사든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한 그 동일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뭐 저처럼 뭐 그런 게 없나요? 전혀 거부감 없고 편하고 네. 그 오히려 이제 거기서 좀 단점을 찾으면 보완하는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 막 각색하거나 완전 새롭게 뒤바꾸거나 그런 거는 조금 피곤하죠. 저는 바꾸는 건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상대방에게 성의 없이 들어가지 뭐 이런 고민보다는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싫어해서 그럴 거면 왜 굳이 내가 해? 약간 이 생각이어가지고 좀 같은 일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걸 조금 더 희망하는 것 같긴 해요. 두 분은 좀 어떠세요? 이 부분? 저는 사실 저는 일할 때는 사실 있는 틀에서 그대로 맞춰서 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왜냐하면 새롭게 짜는 것도 뭐 나쁘진 않긴 한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걸 더 좋아하기는 해요. 그게 더 마음이 편하고 안정적이고 쉽게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대로 하는 건 재미가 없긴 해요.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 의미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의미를 많이 사실 따지는 네.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맞아.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새로운 걸 하거나 뭔가 의미를 더하는 게 조금 더 좀 흥미가 돋고 그런 편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좀 곤란했던 적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대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그 다른 대학생 그 10개의 그룹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데 같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제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들이. 그럼 이제 설문도 해야 되는데 설문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담당자하고 약간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할 때마다 뭔가 바꿔야 될 게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연구 프로그램 돌릴 때는 확실히 딱 정해진 것만 하는 게 제일 좋긴 네. 하죠. 맞아. 네, 그래서 감각과 직관이 확실히 그런 게 있죠. 뭔가 같은 걸 인식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인식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인식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이제 감각과 직관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7화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네, 걸 알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영화 감독이나 작가가 감각과 직관에 따라서 또 다른가?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네. 그때 약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감각형 감독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이고 실화 바탕으로 한 걸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직관형은 좀 SF나 좀 그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뭐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진짜 분명히 있거든요. 감각형 감독이나 작가들은 좀 영화를 장르를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약간 각색해서 누구나 보더라도 보편적인 정서나 보편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약간 이런 방향의 작품이 많더라고요. 근데 직관형 감독이나 작가들은 어벤져스나 아니면 우리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 여러 작품들 있잖아요. 뭔가 자기의 상상력이나 뭔가를 더 더하는 약간 그런 느낌들의 그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7화 들어보고 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가 또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가 이게 사실 SYN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차이라고 아까 사과 얘기나 감독 영화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S가 받아들인 거랑 N이 받아들인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오해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는? 저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첫 직장 때 이제 그 강사 집단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부산으로 이렇게 출장 강의를 가는데 그 동기가 저한테 물어볼 게 있는지 전화가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동기가 너 어디야라고 물어봐요. 네. 제가 나 부산 가고 있어라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동기가 너 어디냐니까 부산 가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이 몇 분 동안 약간 실랑이를 벌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요 대화에서 혹시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저 발견했어요. 어떤 거예요? 부산 가는 길인데 그게 어디쯤인지 네네. 거리나 지역적 위치가 어딘지를 물어본 게 아니었나. 맞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제 동기는 저한테 잠깐 너 어디냐고 물어보고 차를 세울 수 있을 만한 곳이면 잠깐 세워서 업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그럼 목적을 얘기해 주셨어요. 예, 이제 질문을 잘못했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단계별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감각형 동기는. 근데 이제 저는 자꾸 부산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그 목적이나 방향성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오해가 생겼던 적도 있었고. 네네. 저희 김쌤이 아까 대답을 하시는데 섞이는 그 목소리 톤에서 제가 괜히 찔려가지고 좀 전에 저희 녹음실에 올 때 택시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택시를 나눠 탔는데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였어요. 근데 제 택시가 먼저 와가지고 저랑 저희 팀 같이 타는 선생님들 타고 가고 있는데 도착을 김쌤네가 먼저 하셨나 봐요. 전화가 와서 쌤 어디예요? 이러길래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길 위? 근데 이거를 말을 하면은 10중 8구 제가 항상 욕을 먹었어가지고 사회성이 좀 사회화가 돼가는 중이라서 가고 있어요. 이제 했더니 어디냐고요? 그래서 이정표에 사당역이 보여요. 저는 그래서 도착을 한 줄 알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김쌤도 가던 길이더라고요. 아직 도착을 안 했던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네요. 맞아요. 제가 뒷자리에 있었는데 이정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건 아니지 않나. 맞아요. 지금 사당역으로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어디라고 이해하게끔 얘기를 하는 것이 사당역으로 가는 길이 아닌데. 네, 맞아요. 쭉 가면 사당이 나오긴 해요. 정말. 네,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되게 많아요.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는 제 지인이나 친구분들이 저희 집에 오실 때도 이제 길을 알려주는 게 저는
거기 광명사거리역 4번 출구로 나와서 쭉 걷다 보면 오른쪽에 골목이 있는데 골목으로 들어와서 쭉 오다 보면 어느 아파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한참 찾아요. 제 지인이나 아시는 분들이. 근데 제 주변에 있는 감각형 분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몇 번 출구에서 나와서 50m 정도 가다 보면 오른쪽에 무슨 베이커리 집이 있는데 거기에 골목이 있어.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옆에다 뭐 파랑약국이 있는데 파랑약국 조금 더 지나서 왼쪽에 무슨 뭐 문이 있는데 걸로 들어와서 백일동 몇 호에 들어와. 이런 식으로 감각형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너무 알려주면 제가 3살배기 애기가 되는 느낌이 받아들일 때 약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이 필요가 있나 약간 이 생각도 살짝 드는 것 같긴 해요. 아하. 그리고 저는 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저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상대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지 않나. 있죠. 네. 있죠. 있다고요. 또 우리 김쌤이 공감을. 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아니 못 알아. 예전에 주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몇 번 출구 나와서 쭉 걸어서 오래요. 근데 한참을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런. 그냥 그 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쭉 진짜 이 여기까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쭉.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아 이거는 뭐지? 그리고 이제 더 신기한 거는 감각형 분들이 헷갈려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했던 설명은 또 달라집니다. 약간. 그러니까요. 그 순간부터 나는 여기는 어디지? 네, 그래서 요즘 너무 좋은 게 그 아예 어떤 어플로 위치를 찍어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게 때문에 너무 이제 좋아요. 길에 대한 감각과 직관형에 대한 오해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길치는 직관형이 더 많은가요? 그러니까요. 뭐 딱 단언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직관형 분들이 좀 이렇게 길을 갈 때 내가 갔던 길을 잘 기억을 못 해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길로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갔던 식당도 이름을 잘 몰라요. 맞아요. 저도. 맛있던 것만 기억나거나 거기 어디였지? 네, 맞아. 항상. 내부 인테리어는 어.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영어도 친구가 막 그렇고 답답해하고 몇 맞아, 번을 맞아, 갔는데 왜 이름을 모르냐 기억나지 않아. 맞아.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감각과 직관이 똑같은 식당 갔는데 감각형은 거기가 뭐 어떤 식당 그리고 어떤 음식 그리고 그 메뉴가 대략 얼마였고 맞아, 누구랑 맞아. 먹었었고 이런 걸 감각형은 기억하는데 직관형들은 거기 그 식당의 음식이 어떠했고 대략 느낌 분위기가 어떠했고 약간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하다 보니까 식당 이름이나 메뉴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또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거짓말을 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전날에 디테일하지 제가 않은. 엄마 나 누구랑 좀 뭔가 만나고 올게 놀러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돌아와서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답을 잘 못하니까 또 솔직히 얘기해. 어디 갔어? 아니 왜 네가 간 곳에 기억을 못하냐고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거 가지고도 계속 그렇게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진짜 감각형 분들은 이렇게 가까운 관계면 뭐 어제 어디 갔다 오고 뭐 하고 왔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거든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근데 직관이 힘들어. 어떠세요? 예.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물어보지? 뭘 알고 싶은 건가? 리포트를 써줘야 되나? 내가 누구를 만났고 이런 얘기를 나눴고 맞아. 좀 이게 느낌만 만나서 좋았다만 전달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 친구 만나는 것도 뭐 누구 만났어? 어, 이러면 맞아. 나 뭐 고등학교 친구 뭐 재밌고 좋은 친구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나한테 어떤 친구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는데 몇 살인데 맞아요. 뭐 어떻게 생겼냐부터 시작해서 이거 왜? 그러니까 그 왜? 그게 중요해? 이런 부분에 대해 김쌤은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예. 물어볼 때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오면은 대답하기가 편하죠. 뭐 누구 만났는데 몇 살인데 이러면 몇 살인지 대답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났어?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서는 저는 말문이 막혀요. 그냥 좋은 사람 이러고 넘어가지. 좀 그런 것 같아요. 디테일한 질문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직관형은 또 거짓말하지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꼬치꼬치 물어보면 기억도 안 나는 것들 끄집어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막 말도 더듬고 그게 이제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맞아. 예. 이런 어떤 인식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각형들은 보여주고 오감을 통해서 만지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인식하는데 직관형은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떤 심상의 이미지 그게 이제 무엇인 것 같은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약간 이런 정보 인식이다 보니까 좀 아마 되게 다르겠죠. 감각과 직관이. 서로 대화할 때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참 이게 어려운 게 그 칼 융이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사고와 감정은 성격이 달라도 충분히 상호 보완이 가능한 이제 어떤 그런 성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S와 N은 다를 경우 정말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이 어떤 예, 합치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뭐 이렇게 융합? 예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 보완이 예. 지금 실제로 감각과 직관이 다르면요 깊은 대화 있죠 깊은 어떤 가치관을 끌어내서 하는 대화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정말 감각과 직관은 깊게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른 모든 지표보다 감각과 직관이 가장 커요 그게 예. 그래서 저도 이거는 소통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누군가 물어보면 이게 어떤 이상적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약속이나 룰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으로 뭐 이렇게 정의하거나 약속하거나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 안 돼요. 감각과 직관은 다른 지표에 비해서. 예.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거짓말을 알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자기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면 되죠. 아 다음번에 기억해 와서 종이에 어제 써가지고 누구랑 그쵸, 그쵸. 어디를 가서 뭘 먹고 아니 사진 찍어서 보내줄거나 약간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직관형분들이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근데 그게 다 얘기하다 보면 조금씩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몇 살이고 뭐하고 조금씩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를 먼저 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젠 잘 기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과 직관에 대한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어떤 대화 방법은 좀 시간을 오래 가져야 돼요. 이제 감각형한테는 뭐 그 친구 몇 살이고 어디 살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고 충분히 그 대답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다음에 맞아요. 진짜 엄마 제발 저한테 먼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형이라고 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직관형이라고 감각이 없는 게 맞아요, 아니거든요. 맞아요. 내가 선호 기능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들을 먼저 충분하게 만족이 이루어지면 비선호하는 것들도 조금씩 떠오르거나 의식 위로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 상대방과 감각형이 돼 직관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물어봤을 때 감각형의 직관한테 감각에 대한 질문을 먼저 물어봤을 때 순간 이제 멘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감각과 직관의 가장 이상적인 대화 방법은 오랜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그 사람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감각이라면 디테일한 정보들을 충분히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디테일한 한 정보 안에서 어떤 뭐 느낌이나 어떤 원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원활한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려면. 네. 오래 걸리는 유형이었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만난 사람들한테 MBTI 유형이 뭔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좀 긴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신기하네요. S와 N이 가장 이렇게 맞추기 힘들다는 게. S와 N은 정말로 가장 이 차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죠. 되게 매력적으로 들려요. 근데 이 어렵다고 하니까 또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흔히들 N은 창의적이다라고 해서 아이디어 뱅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 유형이 INTP인데 이게 되게 아이디어 뱅크형인지 과학형인지 아무튼 뭐 그런 유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한번 내봐 이러는데 저는 사실 좀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걸 일할 때 선호해가지고 아이디어 같은 거 없는데 어쩌란 말이지. 나는 N이 아닌 것 같아. 난 너무 아이디어가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해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MBTI를 우리가 접하면 직관형은 창의적이다. 근데 감각형은 창의적이지 않다. 뭐 이런 오해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해석을 할 때 이런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내담자나 아니면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이제 상처를 받거나 또는 잘못 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둘 다 창의적입니다. 감각형도 창의적이고 직관형도 창의적인데 창의성에 대한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직관형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던 창조적 어떤 창의력이라 해야 될까요? 기존에 없던 것들에서 새롭게 내가 뭔가를 구상해내는 건데 감각형은 응용적 창의력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조합해서 뭔가 새롭게 하는 거. 그래서 감각형들한테는 응용이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의력. 근데 직관형들은 기존에 어떤 없었지만 내 어떤 아이디어나 느낌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의력.
좀 그 창의력에 대한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직관형은 창의력이 있다, 감각형은 없다 이렇게 일반화시켜 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맞아. 이제 뭐 어디서 이야기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해서 내면은 저는 N형이 되게 두드러지거든요. 항상 두드려서 어딘가에서 이야기할 때 늘 두드러진 대답이다 보니까 말을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좀 가만히 있고 제일 늦게 얘기를 해요. 거의 이런 거 떠올릴 때. 근데 회사에서는 아이디어 내라고 하면은 이제 N인 걸 알고 창의적인 거 내봐 이러면 오히려 말하기가 더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직관형의 창의력이 이제 개념적 창의력이라고도 말하는데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낼 때 직관형이 낸 아이디어가 사실 더 많이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네. 현실성이 없나? 네, 그래서 꼭 직관형이 내는 아이디어가 더 멋지고 뭔가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직관형들의 창의력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은 창의력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잘만 하면 한 발자국 앞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자칫 아예 한 발자국이 아니라 아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거든요. 예. 네, 반대로 감각형 분들은 내가 겪었던 경험이나 현실에 기반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현실성이 있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약간 성공하기에는 감각형이 더 좋은 것 같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N형은 돈을 못 벌 것 못 같아요. 직관형 그냥 상상만 하다 끝나죠. 네, 맞아.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직관형들은 씨를 뿌리는데 아, 감각형은 뿌려진 씨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나 수확을 거둔다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열매를 거두네. 맞아요. 저는 NP거든요. 세상 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NPD를 씨를 되게 잘 뿌려요. 근데 걷어들이는 게 없어. 옆에서 시간 열심히. 맞아요. 딱 새로운 것들을 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네, NP들은. 맞아요. 근데 앞에 계시는 김쌤은 새로운 걸 해보는 것보다 이미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확실하고 실질적인 것들을 내가 캐치하고 수확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씨를 뿌리시면 씨를 걷고 씨를 뿌리시면 되게 좋은 조합이시지 않을까? 오케이. 사업 파트너거든요. 네, 업무 대행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회의하는데 그 김쌤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아니 저희가 이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거를 저희 센터만의 방식으로 재구성을 해서 이제 다시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4명이 모였어요. 근데 4명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자꾸 새로운 걸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 거를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점점 아이디어가 산으로 갔더니 나중에는 제가 이제 결론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도 조금 회의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아이디어 뱅크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흐릿한 그런 잔상이 남아서 이번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김쌤이 같이 잘 정리하면 되시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김쌤이 자꾸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거 보고 부족하구나 그걸 좀 그때 알았죠. 맞아요. 많이 그렇죠. 직관형들은 목적과 방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이제 감각형들은 어떤 확실한 어떤 그 팩트나 아니면 뭐 어떤 보여지는 무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재밌었어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감각과 직관 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지금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뭐 청년분들도 꽤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꿈을 정할 때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정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7화 때 나왔던 감각과 직관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7화 때 되게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어느 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꿈 정할 때 나는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어떤 행위를 하는 건 무엇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셨던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예. 전가 봐요. 네. 저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아닌가? 대부분 다 그러지 않아?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 기억이 기억 안 나. 이것도 N의 특징인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조쌤이었어. 근데 제 왼쪽에 직관형- 앉아있었어. 직관형들의 공통된 그거는 어떤 직업을 할 때. 할 때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거에 대한 의미, 기분 뭐 이런 맞아요, 거를 생각해서 맞아요. 그런다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나의 어떤 이미지 네, 그리고,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리고 그때 내가 만족스러운가 네.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이 비전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직관형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힘들고 고되고 사실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또는 어떤 그런 내가 그 이미지가 좋아 보이거나 뭐 그 이미지가 꼭 뭐 사회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나의 어떤 네, 이미지예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만족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진로나 직업에 만족감을 느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제 감각형은 좀 다르실 걸요 아마도. 감각형은 좀 네. 저희는 뭐 집 근처라든지 위치, 뭐 안정성. 안정성 그런 걸 따졌죠. 맞아요. 감각형에서 내가 지금 이 위치 안정성 이런 조건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계속될 거라는 어떤 기대 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택할 수 있는데 직관형들은 바뀔 수 있다. 내가 지금 택한 이 일이 맞아요. 어떤 그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뀔 수 있다. 이것도 항상 고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죠. 직관형들은. 타국으로 갈 때도 있는데. 세상 타국으로 갈 때도 있고 근거 없이. 맞아. 근데 감각형은 반대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확실한 걸 잡아야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더 몰입하고 현재의 어떤 확실한 걸 잡으려고 하는 거고 직관형들은 미래에 더 잘 될 수 있지. 약간 불확실함보다도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고려를 많이 하시는 거죠. 이런 어떤 인식의 차이도 감각과 직관형의 어떤 차이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진로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모 자녀분들 많이 안 싸우세요? 싸울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엄마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하면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게 난 더 중요한 사람이야. 엄마의 방식이 나한테 맞질 않을 진짜 열심히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애쓰시네요. 이렇게 코로나로 불안정한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러길래 그러니까 내년도 불안할 수 있고 내후년도 불안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걱정하면 뭐 어떡하냐고 약간 이런 식도 하고. 맞아요. 그 자녀와 이제 부모님 간의 어떤 갈등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이게 항상 우리들의 성격은 상황이라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같이 워낙 그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취업이나 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운 시기 때는 직관형 부모님들마저도 감각형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게 생존에 관련된 거고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잘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항상 그 상황 이걸 뭐 전문 용어로 말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돼요. 제 옆에 계신 그 선생님도 INTP신데 일할 때는 현실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구분해 보면 돼요. 일할 때와 달리 내가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나 내가 그냥 일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내가 무언가를 할 때도 현실적으로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그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내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표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가장 큰 게 직장이거든요. 직장에서는 내 아이디어나 내 상상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주어진 조건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맞춰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직관형들도 직장인들은 감각형화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선호 기능이 바뀌는 게 아니라 페르소나죠, 일종의. 해야만 하니까 내가 이제 개발되는 그런 페르소나. 맞아요. 그러게요.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과거를 쭉 훑어보면서 지금도 이거 들으면서도 아까 10개 중에 7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계속 감각 그것만 귀에서 난 아무래도 감각 같은데라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많은 얘기들 나눴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아무도 없으시면 넘어가는 걸로. 지금 워낙에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다들 궁금하신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제 파라 지금 저희가 좀 꽤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 파라 진행한 소감들 돌아가면서 한 분씩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대 때 그때 여러 꿈 중에 하나가 약간 라디오 DJ 되는 거였거든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았죠. 그냥 느낌으로 밤에 심야에 되게 조용한 데서 되게 조근조근하게 뭔가 음악 틀고 얘기하고 막 이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더래서 근데 당연히 현실적으로 알아보면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거 통해가지고 내 목소리를 마이크랑 헤드셋 통해서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과거에 꿈꿨던 꿈 중에 하나를 꼭 이룬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S와 N이 가장 어렵기도 하면서 또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정말 공감이 가고 이제 주변 사람들과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서로 받아들이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소감도 다르네요. 뭔가 달라? 달라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딱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겠지만 뭔가 다름을 느낄 수 있는 네, 맞아요. 이것도 감각과 직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진짜 이 느낌을 느끼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되나가 전 늘 이렇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항상 고민이 많았었고 특히 SN은 진짜 말로 표현을 내가 N이라 말을 더 표현 못하나? 근데 언어로는 좀 표현하기 힘든데 느낌적인 느낌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조율해야 되나. 분명히 나는 다 설명했다고 설명한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건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냥 서로가 받아들이는 그 초점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말할 때 내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게 내 그 머릿속에 있는 과정이나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결과가 뭔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좀 말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다르구나 정도로만 알아도 충분히 수학이 있는 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 참고로 우리나라의 감각과 직관형들의 그 예전에 표준화 연구를 할 때 기준으로 말하면 감각형과 직관형 우리나라에 어떤 그 유형이 더 많을까요? 감각. 네, 감각이 대략 80% 정도. 아, 직관은 진짜요? 20%밖에 안 돼요. 오, 근데 왜 그렇게 진짜? 차이가 나죠? 네, 길 가다가 아무나 잡고 검사해도 직관형이 나올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진짜로? 저희는 직관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감각의 비율이 많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나 분위기도 사실 어떤 사람이 많은가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래서 감각형스러운 문화들이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관형 분들은 현실에 맞춰가고 내가 딱 현실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어떤 항상 그런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직장도 그렇고 어디서나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직관형스러움을 잘 표현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빠지거나 힘든 경우도 있는데 그런 직관형 분들은 필히 그 꼭 해야만 하는 어떤 직장이나 현실적인 조건 이외에 나만의 자유 시간이 있을 때 그때만큼이라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적절한 좀 여유가 주어져야지만 직관형 분들도 이런 어떤 그 감각형의 어떤 분위기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갑자기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여가 활동이 그렇게 다양한가 봐요. 저 진짜 많이 하고 되게 건강하신 거. ENTP가 여가 활동을 이것저것 막 일을 많이 보려고 많이 해요. 되게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 유형의 어떤 충분한 좋은 기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직관형들은 반드시 그런 취미가 필요해요. 안 하면 어느 너무 누구보다. 힘들어요. 그 삶 자체가 어디서 음악이 들리고 드럼을 치는 나도 내가 무음인 줄 알았는데 진동이었네요. 나 벌써 엔딩 음악 트시는 건가 알고 있었어. 뒤에 깔리는 줄 알았어. 네. 우리 주쌤이 마지막에 한 건을 하고 가시네. 이렇게 덤벙거린 것도 N의 특성인가요? 특히 모든 NJ 실수를 다 N으로. 엮지 말라고요. 자, 우리가 다음번에 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NJ와 MP는 또 매우 다릅니다. 지금 저는 NJ고 네, 저도 저분은 NJ입니다. MP이기도 다급하게 손을 흔드는데. 약간 손절하고 싶은 느낌. 저는 NP예요. 네, 네. NJ와 MP는 매우 다릅니다. 네. 맞아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총 MBTI 유형에 대해서 다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또 7화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유형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N이라고 다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NJ, MP, 뭐 EN, 뭐 IN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게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내 유형이 아니라 반대 유형이 더 강하게 올라오기도 하고 저처럼 검사에서는 INTP로 나왔지만 막상 제 스스로 느끼는 ISFJ 같은, ISTJ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검사에 따라서 딱 맞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MBTI 마지막 계속 이렇게 제가 파라 마지막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지만 사실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NJ, 뭐 MP,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유형들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게 우리 관계에서 어떻게 녹아드는지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최종 정리하는 그런 정말 마무리 MBTI 최종판으로 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소담 파라 MBTI 인식기능 심화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감각과 직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기능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떤 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느낌이 달라진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느끼는 게 다르듯이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같은 상황에서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인식 기능의 차이 같은데요. 지금까지 MBTI를 통해서 외향과 내향, 감정과 사고, 판단과 인식, 감각과 직관 다양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디에도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좀 더 원활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해와 갈등의 실마리는 언제나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소소담 MBTI 최종 정리편을 마지막으로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